인생의 목표를 향해 끝없이 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느껴지면 허무하고 공허하다. 자신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멈추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허탈하고 낭패감을 느낀다. 이런 심리적 현상이 바로 상승정지 증후군이다. 오 씨는 지방에서 건설 회사를 일구고 크게 성공했다. 그는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페인트 가게에서부터 시작하여 건설업의 바닥을 훑더니 급기야 회사를 창업하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친화적이고 한번 도전하면 포기할 줄 모르는 저돌성이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한참을 잘 나가다가 그는 얼마 전 새로운 계획을 갖고 사업을 접었다. 건설업의 불황이 막 시작될 즈음 발 빠르게 사업을 정리하여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택했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 새로운 도시 생활을 꿈꾸며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오 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심리적 변화가 나타났다. 힘이 없고 무기력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연 부럽기 시작한 것이다. 돈과 시간의 여유가 충분한데도 자신이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빠듯하게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처럼 우울한 기분을 느낄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한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퇴직이나 은퇴 또는 일로부터의 해방이 시간의 여유와 함께 좀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은 언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정상에 서면 기쁨은 잠깐이고 이내 허탈감에 빠진다 라고 했다. 한참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퇴직에 이르게 된 한국의 중년들은 마치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심리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퇴직이나 은퇴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승정지 증후군은 주니어에게도 나타난다. 직장에서 일 많고 바쁜 팀이나 보직에서 이동하여 좀 한가한 조직으로 발령을 받으면 힘들어한다. 성장의 정체 속에서도 상승정지 증후군이 찾아온다. 이러한 상승정지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인 찰스 앤디는 그의 저서 코끼리와 벼룩에서 대기업 조직을 코끼리로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개인을 벼룩에 비유했다. 큰 조직 속에서의 개인은 코끼리 집단의 규칙과 질서에 맞추며 살아간다. 개인적 자유를 제약받는 등 삶의 소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코끼리가 가져가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급을 받고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조직의 우산 아래 있고 싶어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반면 벼룩은 어느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처럼 자신의 밥벌이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자영업자나 개인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구는 사람들이다. 믿을 구석이라곤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절박하고 외로운 사람들이기도 하다. 코끼리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처음 벼룩의 세계에 진입했을 때 적지 않은 낙차를 경험하게 된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소속이 없어지는 상실감이다. 그러나 벼룩으로서의 새로운 목표와 행동 방식을 붙잡을 수 있다면 코끼리에서 벼룩으로의 전환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코끼리의 삶은 자칫 직장인의 테두리 안에만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벼룩의 삶은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의 삶이다. 혼자 해내야 하고 자신이 승부를 걸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대신 해줄 수 없다. 만약 자신이 코끼리라면 코끼리의 품격을 갖되 벼룩의 빠른 행동과 자립적 판단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벼룩이라면 벼룩의 자유와 용기를 더 확장해 나가면서도 코끼리의 여유와 자부심을 키워나갈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내리막길이나 정체, 답답함에 잠시 빠지더라도 다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길로 다시 진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직장이 직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며 그러므로 직장은 있으되 직업이 없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성장과 성과 그리고 행복과 함께하는 JSHR TV였습니다.